안녕하세요. 지금부터 7회차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페이스북 라이브 패널은 KCTC 챔피언이자 현 스너그 로스터리 대표 손재현 바리스타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너그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손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Q&A 진행 후에 주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손재현 대표님이 커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21살 때 큰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족이랑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모든 일에 흥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따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커피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제 라떼아트 부분에서 큰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저랑 커피를 시작하신 그런 이유가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이인섭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등장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커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커피의 매력은 제 생각에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커피는 한 가지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분야가 있고 분야별 지식의 내용이 정말 다 틀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루어스라든지 로스팅이라든지 커핑이라든지 이제 추출 바리스타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다양성 때문에 공부를 해도 끝이 없죠. 그래가지고 질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커피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프로세싱된 커피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저랑 커피 취향이 되게 비슷하신데 저도 이제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에티오피아 아리차 내추럴이란 커피를 먹어보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만의 매력을 느껴서 커피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손재현 대표님이 커핑을 주로 이제 시작하게 되신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커핑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큐그레이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큐그레이더 자격증 공부를 하니까 이제 커핑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백승배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자주 놀러 가는 곳인데 스너그 로스터리는 어떤 곳인가요? 스너그 로스터리는 일단 저의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단지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저와 직원들 모두가 이제 함께 커피 공부를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이제 기지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손님이나 바리스타 분들이 와서 이제 저희는 바 테이블에 앉는 테이블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 높이도 좀 낮추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냥 바리스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요새 스너그에서 열리는 뭐 퍼블릭 커피라든지 폰소도 자주 놀러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되게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받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강산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손재현 대표님만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컵핑 쪽 컵테이스터스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제 컵테이스터스 말고 다른 여러 분야로도 이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너글 로스터리 식구들 대회 지원이라든지 공부 지원 뭐 이런 거를 해서 스너그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커핑에 대한 차례인데요. 커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커핑이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 맛을 감별하는 것인데 이제 커핑의 중요 포인트는 커핑 시 중요 포인트는 이제 어떤 상황에 커핑을 하는지에 따라 중요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커핑을 할 때는 이제 에스프레소 맛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커핑을 하고 커핑을 이제 로스터가 커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스팅이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등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커핑은 그때그때 중요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 사전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먼저 질문을 올렸었는데 따로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넘어가고 바로 로스팅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커핑용으로 로스팅의 생두는 콜롬비아 후일라이고요. 이제 손재현 대표님이 로스팅 진행하시면서 투입 온도, 배출 온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렇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강산 대표님 어떤 질문이셨죠? 제가 확인해서 바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로스팅 실습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로스팅의 투입 온도는 160으로 투입을 하고요. 왜냐면 저는 좀 패스트 로스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10분 이상의 로스팅을 자주 하기 때문에 네, 로스팅 내부 온도를 조금 낮췄어요. 그리고 배출 온도는 한 169도쯤 예상하고 있고요. 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산 대표님 사전 질문 올려주셨던 거는 로스팅 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온도는 이제 160도에 165도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터닝 포인트 전의 온도는 열풍 7, 할로겐 6으로 시작했습니다. 터닝 이후에 열을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저는 터닝 이후에는 무조건 열을 조금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네. 터닝 이후에 열을 많이 올려주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수분 날리기 구간에서는 최대한 열을 많이 줘가지고 수분을 최대한 빨리 날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옆모습이 나오시도록 하는데 이제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커핑 하실 때 이제 프레그런스는 좋은 느낌이었는데 뭐 아로마가 안 좋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경험 있으실까요? 네. 그런 현상은 뭐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자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프레그런스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아로마 물을 붓는 순간 뭔가 기대치가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프레그런스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물을 붓고 난 이후에 뭐 갑자기 확 향이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일은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커핑 연습하실 때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하시는지 연습하실 때 괜찮은 뭐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솔직히 뭐 가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집에서도 그렇고 많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편이잖아요. 아무튼 생두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대회 준비를 할 때도 트라이앵귤레이션을 많이 했던 편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무슨 질문이 또 있었죠? 연습하실 때 팁 같은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연습할 때 팁이나 노하우. 일단 저는 뭐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일단 컵 테이스팅은 컵 테이스팅은 거의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니 약간 몸의 컨디션에 많이 중점을 잡아요. 뭐 그리고 네, 컨디션에 중점을 많이 잡는 편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손재한 대표님은 연습을 하실 때 그 전에 뭐 식사라든지 음식 이런 거를 되게 가려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다른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항상 공복을 유지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는 세계대회 끝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회 때 항상 공복으로 대회를 나가서 몰랐었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커핑을 해봤었는데 직원들이랑 칼리브레이션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커핑 전에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에 오염이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혀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커피 맛 표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커피를 배우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어떤 맛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마시다 보면 그 맛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 생주에 맞는 맛이 떠오르시나요? 이거는 이제 커핑을 다닐 때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퍼블릭 커핑이나 공개 커핑을 많이 가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커핑은 혼자 연습을 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늘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커핑이 끝나고 나서 같은 맛일지라도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포인트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커핑을 가서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다른 바리스타는 어떻게 커핑을 표현을 하는구나, 이거를 점점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서 그 맛에 대해서 맛의 표현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6분 6초를 지나고 있고 143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손주환 대표님은 가스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계신데, 가스 로스터기를 사용해서 로스팅 하실 때랑 이제 저희 스트롱홀드 S7을 사용해서 로스팅 하실 때랑 어떤 점이 다르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가스식 로스터랑 스트롱홀더의 제일 큰 차이점은 할로겐이라는 열원이 새로 있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스식 로스터리에는 뭐 전도열, 복사열, 열풍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할로겐이라는 열원은 가스식 로스터에는 없는 새로운 열원이어서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가 제일 큰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로스팅은 7분달이 지나고 있고 147도입니다. 이렇게 로스팅을 길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디드링 유저고요. 디드링 유저이면서도 저는 커피의 단맛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패스트 로스팅을 했을 경우에 향미는 충분히 올라오지만 단맛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미 쪽에서는 조금 많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가게에서도 그렇고 거의 한 10분대는 넘어가는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단맛을 좀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천천히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맛을 위해서 이제 슬로우 로스팅 하시는 편이시네요. 그러면 네. 또 가벼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경산 대표님이 콩국수 드실 때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지 아니면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드시는지 여쭤보시네요. 저는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네. 지금 하이나님이 질문 주셨는데, 스트롱홀드로 로스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신지 여쭤보셨네요. 어떤 거를 마찬가지인지를 슬로우 로스팅. 네, 저는 스트롱홀드로도 항상 10분이 넘어가는 로스팅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도 뭐 그러니까 디드릭이랑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저희 가게에서 가게 느낌이 나는 그런 로스팅이 되는 거를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롱홀드로 할 때도 저는 10분을 넘겨서 하는 편입니다.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커피 맛을 평가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저는 커피 맛을 평가할 때, 이건 제 지극히 개인 취향이지만 커피 맛을 평가할 때도 저는 스윗니스를 많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스윗니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정제된 단맛인지 아니면은 이제 비정제된 단맛인지 그거를 많이 따지는 편이고요. 저는 조금 엿당처럼 끈적끈적한 단맛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9분 54초 162도쯤에 1차 크랙이 터졌습니다. 이인섭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할로겐 강도에 따른 맛을 간단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스트롱홀드 유저는 아니어서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일단 할로겐 열을 많이 주면은 향미 발현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할로겐 열원이 적을수록 향미의 발현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주규 형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스팅은 10분 47초를 지나고 있고 167.8도에 할로겐 7, 열풍 7, 할로겐 4로 열원을 변경했습니다. 네, 로스팅 끝나고 바로 컵핑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9.5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네, 169.5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네, 오늘 로스팅은 콜롬비아 후일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강산 대표님 감사합니다. 모코니사로 사행신 했는데 운 좋게 입상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든 커피님 안녕하세요. 어떤 걸로 삼행시 도전하셨었나요? 그쵸?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정용으로 로스터기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가정용 로스터기는 거의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가정용 로스터기는 수막 로스팅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용 로스터기는 그 자기의 커피 지식이나 수준과 목적에 맞게 그 가격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출의 신호가 특별히 있으신지 물어보시네요. 배출의 신호? 배출의 신호는 말 그대로 그냥 탐침봉으로 이거는 경험으로 축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향이 났을 때 배출을 할지를 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스팅된 생두의 향을 맡고 느낌으로 네, 배출을 합니다. 네. 콜롬비아 생두의 특징은 단연 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밸런스 하면은 콜롬비아가 딱 떠오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릭터가 강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콜롬비아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콜롬비아 좀 비싼 생두들을 먹어보면서 인식이 완전 바뀐 케이스거든요. 요새 콜롬비아 먹어보면 커피들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온도로 배출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유는 아까도 연습 삼아서 몇 번 로스팅을 했었는데, 저는 좀 더 라이트 했으면, 아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라이트 했으면은 좀 더 향미 쪽, 조금 밝은 좀 느낌의 과일 쪽 향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로스팅 포인트를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네. 네, 아까 저도 연습할 때 같이 먹어봤었는데 조금 더 과일 쪽의 산미나 플레이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빈 로스팅을 할 때 포인트나 주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 가능하실까요? 콜롬비아 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요번에 로스팅을 한 콜롬비아 후일라 빈 로스팅의 저의 주의점은 조금 우디 쪽
맛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디 쪽 향과 맛이 안 나는 걸로 포인트를 두고 로스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로스팅 실습 마치고 커핑 실습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커핑 대회 준비하실 때 음식 조절도 가능하셨는지 여쭤보시네요. 조절도 했는지가 그거죠? 네. 커핑 대회 준비 때는 항상 음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지만 저는 커핑 대회 전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요. 일단 짜고 뭐 자극적인 모든 음식은 피하면서 커핑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 들린다고 합니다. 네. 커핑 대회 준비할 때는 음식 조절을 하셨나요? 네. 저는 커핑 대회 준비할 때는 항상 음식 조절을 했고요. 저는 뭐 심지어는 술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끊었었고, 네. 뭐 자극적인 음식은 모두 다 피했습니다. 거의 뭐 식빵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삶은 달걀, 뭐 바나나 같은 것만 먹고 커핑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커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소리가 들린다고?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콜롬비아 후일라를 10g씩 담아서 커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그런스 어떠신가요? 프레,
프레그런스로만 네, 했을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일단 뭐 부정적인 향은 없고 그냥 잘 로스팅이 됐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봅니다. 네. 그 계획하셨던 뭐 더 과일의 플레이버라든지 더 산미가 살아나셨을까요? 근데 아까보다 거의 뭐 이렇게 큰 차이 없이 한 1도에서 0.5도 정도만 뒤로 빼가지고 일단 커핑을 한번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향미로만 맡아봤을 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밝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은 힘들고 한번 커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커피잉 테이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아직도 많이 작으신가요?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아, 네. 뭐 커핑 볼이 중요하고요. 커핑 볼 커핑 시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커핑 볼 그리고 커핑 스푼 네 그리고 뭐 그라인더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네 그 정도만 있으면 커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방금 네 커피를 얼굴로 마셨습니다. 바로 커피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웻 아로마에서는 저는 일단 아까 의도한 대로 조금 과일의 향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웻 아로마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정의 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웻 아로마로만 평가를 했을 때 왼쪽 컵이랑 오른쪽 컵의 균일도가 살짝 틀리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른쪽에서 좀 더 얼씨한 향 같은 게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른쪽 컵에서 조금 더 얼씨하고 약간 지푸라기 느낌의 그런 아로마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물은 어느 정도 가득이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물은 커피 볼에 가득 찰 정도로 부어주시면 되시고요. 컵 사이즈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나요? 일단 뭐 SCAA 그 골든컵 비율인 이제 용량의 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시중에 판매하는 커핑볼의 크기가. 네. 커핑 볼의 크기는 회사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뭐 표준화가 된 컵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양쪽 컵이 균일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균일도가 다른 이유는 일단 뭐 당연히 뭐 생두에서 디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생두 디펙이거나 아니면 로스팅 디펙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네. 네, 현재 2분 40초 지났습니다. 커핑볼에 물 부어주실 때 200에서 225ml 정도 부어주시면 적당한 물의 배치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주기현님께서 참고 자료로 올려주셔서 저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5초 뒤면은 브레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4분 지나서 브레이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핑 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시 중요하게 체크돼야 할 포인트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또 어떤 분야의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커핑을 하는지에서 틀린 것 같아요. 네,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정의 향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로스팅이 잘못됐고 예, 뭐 그런 거를 위주로 보게 되고 네, 이제 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에스프레소 컨디션이 어떤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분야별로 각기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웻 아로마 시에 양쪽 컵의 균일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까 웻 아로마에서도 양쪽 컵의 균일도가 틀렸는데 네, 확실히 오른쪽에서 부정의 노트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럼 어떤 부정의 노트가 나타나셨나요? 지금 살짝 얼씨하면서도 우디하고 뭐 살짝 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왼쪽 로스팅은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뭐 우디나 뭐 얼씨나 일단 특히 우디 같은 부정의 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너그 로스터리에서는 당연히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부정의 노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고요. 일단 부정의 노트가 있으면은 바로 커피는
원두는 폐기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과했을 때는 이제 단맛이 내가 원하는 단맛이 나왔는지 일단 단맛에 포인트를 제일 많이 두기 때문에 단맛에 포인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찾아봅니다. 네. 제가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을 때도 오른쪽에서 확실히 애프터 쪽에 얼씨한 느낌이 강하네요.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혹시 커핑 대회를 준비하실 때 그 본인만의 노하우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커핑 대회 준비를 할 때는 일단은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에 제일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심적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일단 운동선수들처럼 저는 커핑 대회를 할 때 간단한 루틴 동작 같은 것들을 저는 스스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컵 점수가 나왔을 때 특정 행동들을 기억을 한 다음에 그 특정 행동들을 다음 대회 때도 그 행동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심적 안정을 취하는 편입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셨는데 보통 몇 분까지 맛을 보시나요? 이제 보통 몇 분까지 맛을 보는 건지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맛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아니면 40분 이상까지 맛을 보고요. 일단 기본적인 일반 커핑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까지 맛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네, 질문 주신 내용이 우디한 맛이 나면 디벨롭을 더 가야 하나요? 불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디한 맛도 이제 어디에서 나온 우디한 맛인지에 따라 틀린데 일단 디벨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분 날리기 구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분 날리기 구간에 충분히 화력을 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수분 날리기 구간에서 화력을 충분히 줬는데 안정대 시간대를 통과를 했는데도 우디가 나온다면은 디벨롭 쪽도 한번 조절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이에다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세계 커핑 대회와 국내 커핑 대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여쭤보셨네요. 세계 커핑 대회와 국내 대회 차이점 일단 룰로만 보면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고요. 일단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국내 대회보다 뭐 이거는 요번에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두의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클린컵이 좋아서 깜짝 놀랐을 정도였고요. 네, 일단 커피가 맛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회는 특히. 네. 국내 대회랑 세계 대회 난이도 면에서는 어떤 대회가 더 어려우셨나요? 이번 대회 기준으로 하면은 국내 대회가 훨씬 어려웠고요. 그리고 세계 대회는 많이 쉬웠던 편입니다. 그래서 네. 세계 대회 예를 들면은 6컵은 무조건 다 탈락이었죠, 거의. 네, 그리고 뭐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6컵까지도 계속 다음 단계로 올라갔었는데, 네, 세계 대회 때는 6컵만 틀려도 무조건 다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국내 대회 때는 뭐 파이널이나 뭐 그럴 때도 5분, 6분 뭐 그렇게 컵을 끊었었는데 세계 대회 때는 다 4분대 안으로 컵을 끊었었죠. 네, 그래서 세계 대회 난이도가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커핑 시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물 부은 지 12분이 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콜롬비아 후일라를 몇 번 로스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후일라 로스팅 했던 것 중에서 지금 맛이 제일 안정적이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핑 대회 관련 질문인데 스피튠을 사용하는 선수와 사용하지 않는 선수, 스푼 렌싱을 하는 선수와 안 하는 선수가 국내에 다양하던데 개인적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피튼을 생각은 하지만 뭐 거의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어, 쉬운 컵들은 바로 스피튠으로 뱉어서 사용을 하고 컵이 어렵다 싶으면은 바로 마셔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푼 린싱은 안 하고요. 네, 거의 스푼 린싱은 안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스푼 린싱을 할 정도의 시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푼 린싱을 하게 되면은 대회 테이블 위에 기물들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뭐 동선상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인섭 님이 질문 주셨는데 초코 맛이 강한 생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초코 맛이 강한 생두.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뭐, 그러니까 생두의 이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뭐 근래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뭐 초콜릿 맛이 강했던 거는 이제 브라질 쪽이나 아니면 과테말라 쪽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스페셜티는 뭐 나라별 맛 특징보다는 이제 생두가 어떤 생두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근래에 거의 스너그 로스터리를 오픈을 하고 저희 가게에서 싱글로만 판매한 생두가 15가지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초콜릿 맛이 많이 강하다라고 느꼈던 생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저희는 이제 15분을 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맛을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은 확실히 이제 오렌지와 같은 산미가 잘 살아서 되게 밸런스가 좋고요. 오른쪽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펙트 빈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직까지도 우디하고 애프터 쪽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수호 씨 말에 동의하고요. 네. 로스팅은 뭐 상당히 저는 잘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한 컵에 디펙트가 있다는 게 조금 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커핑 실습 시간은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미팅룸에 들어가서 더 궁금하신 점이랑 이제 다음 회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셨네요. 제 최근에 먹었던 커피 중에서는 뭐 여성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커피는 그냥 이거는 커피 생두 자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282의 여인들 추천드리고 싶고요. 남성들은
여성분들에게는 최근 맛있게 먹었던 과테말라 와이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과테말라 와일칸을 먹었었는데 바닐라 시럽을 먹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커피였고요. 저는 여성분들에게는 저번에 했었던 에티오피아 모모라라든지 에티오피아 코사라는 커피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벌써 7회차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더 질문 있으실까요? 슬러핑은 근데 뭐 팁을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사람들마다 슬러핑 하는 방식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슬러핑은 그냥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슬러핑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업종인에게는 퍼블릭 커피는 그나마 접하기 편한데 스너그에서도 하시나요? 네, 저희 스너그에서는 네, 격주로 퍼블릭 커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스너그에서는 퍼블릭 커핑 외에도 비즈니스 커핑 등 여러 가지 커핑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참여해봤지만 거의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꼭 놀러 오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지혜님이 질문 주셨는데 커핑 하시고 힘드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딱히 커핑을 하고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특히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제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몇십 잔, 몇백 잔을 커피잉을 해도 딱히 뭐 속이 쓰리거나 막 어지럽거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질 못해가지고 저는 커피잉이 체질상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커핑에 맞는 체질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커피를 조금 많이 마시거나 커핑을 많이 하고 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약간 멀미처럼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잠은 잘 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요. 그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제 스너그 로스터리 대표 손재현 대표님의 마지막 한 말씀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딱히 따로 아직까지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나마 게이샤의 종합적인 인상 파나마 게이샤 하면은 저는 플로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꽃향기 쪽 위주의 향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파나마를 먹었을 때 로즈 향의 엄청난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재현 씨가 파나마 게이샤라는 커피를 먹고 스페셜티의 매력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파나마 게이샤를 먹고 스페셜티 업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규현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커피는 인도네시아 이파리의 여인들이었고요. 네, 인도네시아의 특유의 향이 있으면서 망고 향과 뭐 열대 과일의 단맛이 상당히 좋았던 커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클로징 멘트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와 컵 테이스팅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커피는 다른 사람과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커피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 페이스북 라이브는 KCRC 우승자 주성현 로스터님을 섭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180 로스터리만의 싱글 레시피를 주제로 아마 로스팅을 진행할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고생하셨다고 게시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저분들 중에 더 보고 싶으신 주제나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스팅한 원두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3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씨 뭐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트롱홀드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4분 정도 남았고요. 네, 최지희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현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한 분 더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면 오늘은 그럼 두 분께 네. 그러면 최지인님, 주규현님, 이인섭님 3분께 오늘 로스팅한 콜롬비아 후일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격주 금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다음 방송 일자는 11월 3일 금요일 3시입니다. 마이크 사용이요? 이건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바쁘실 시간이신데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현 씨는 끝나시고 어떤 걸 하시나요? 네, 저는 바로 매장으로 가서 스너그 로스터리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이든커피님. 네, 네, 이강산 대표님 다음에 NNC 배틀 한번 가시죠. 네. 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